잃어버린 신화. 내 나이 30 중반의 선을 보는 터라 만나는 장소도 커피숍이었다. 그것도 번화가가 아닌 한적한 도심지 변두리의 허름한 장소였다. 애걸복걸하는 어머니의 성화에 밀려 이번이 30번째 보는 맞선자리가 된다. 억지를 부리며 신경질을 내기도 하고 애교도 부리며 피하고 도망치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른 터라 집안을 조용하게 가라앉히기 위한 수단으로 나는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된 셈이다. 이번 남자는 40줄의 노총각으로 대학 교수이며 서양사를 전공한 사람이라 놓치지 말자고 시집간 여동생까지 동원되어 졸라대는 통에 억지로 나오긴 했지만 미안하지 않을 정도로 구슬려서 퇴짜를 놓을 계획이다. 둘이만 만나는 자리라 어둑한 커피점에 들어서면서 손목시계를 보았다. 8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다. 약속 시간이 7시이니 아마도 기다리다가 지쳐 돌아갔기를 바라면서 커피점 안을 휘둘러 보았다. 시궁창에서나 남직한 퀴퀴한 냄새 탓일까 거부 반응으로 윗살이 팔뚝에 깔린다. 창가에 학자풍의 남자가 책을 펴들고 읽고 있다. 의사가 되려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억척스럽고 무뚝뚝한 남자들 속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온 나의 눈에 비친 서양사 교수라는 남자는 골새님처럼 생겨서 약간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의 앞에 무례할 정도로 찬바람을 일으키며 털썩 앉았다. 혹시 오늘 선호를 보러 나오신 김호석 교수님이신가요? 책 읽기에 심취해서 몽롱해진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고리타분한 학자 냄새가 물씬 풍겼다. 당돌하게 1시간 이상 어기고 나오면서 조금도 미안한 티를 내지 않는 나를 그는 조금 생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책을 접어 탁자 한 구퉁이에 밀어놓았다. 늦으셨군요. 마치 늘 만나는 사이처럼 스스럼 없이 말했다. 맞선 자리에 시간을 딱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으리라 생각돼 늦게 오실 줄 알았어요. 나의 태도에 상관없이 김 교수는 책을 가방에 챙겨놓고 일어서면서 툭 한마디 던졌다. 어휴, 배가 고프군요.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 나눕시다. 나도 40대 산모가 첫 아이를 출산하느라고 시간을 끌어서 점심부터 굶은 터라 쾌히 그의 뒤를 따라섰다. 150cm의 작은 긴 나에 비해 그는 어찌나 큰지 그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내가 그의 어깨 밑에 드는 탓일까 갑자기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결혼할 것도 아닌데 생뚱스럽게 왜 이런 기분이 들지? 하면서 나는 당당하게 그의 뒤를 따라 힘차게 걸었다. 호화스러운 호텔의 음식점이나 아니면 잘 알려진 유명한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의사 아내를 얻으려는 남자들의 계산된 속셈인데 이 사람은 커피숍 바로 옆골목에 서민들이 이용하는 추레한 설렁탕집으로 들어갔다. 식당 안에는 음식과 담새 냄새가 뒤엉겨 꼬리꼬리한 냄새로 가득해서 토네이토가 몰아친 깔때기 모양의 거친 폭풍 안에 갇힌 것처럼 정신이 아찔했다. 순간 획 돌아서서 나와버릴까 하는 마음이 울컥 치밀었으나 꼭 참았다. 빈자리가 없어 안쪽으로 들어가니 비위를 상하게 하는 골마지 낀 더욱한 묵은 김치 냄새와 법적이는 사람들로 인해 울렁증이 일 정도였다. 이따금 진통을 겪고 있는 산모 때문에 다급하게 불려가는 응급실보다 더 혼잡했다. 여직 많은 선을 봐서도 이런 데는 식사 장소로 택한 남자는 처음이었다. 김 교수는 빈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둘이 먹고 있는 식탁의 옆 빈자리에 실례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앉아버리니 어쩔 수 없이 나도 다른 사람들이 먹고 있는 식탁가에 엉거주춤 앉았다.
다행히 저녁 식사가 끝나가는 시간대로 차츰 사람들의 물결이 빠져나가 식당 안은 조금 한가했다. 산부인과 의사라고요? 네, 맞아요. 그제야 김 교수는 내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고 싱거운 미소를 흘리는 꼴이 점수를 매기는 것처럼 보였다. 그쪽도 식구들 성화에 못 이겨 나오셨죠? 피차 같은 입장이니 우리 쿨하게 식사나 하고 헤어집시다. 나의 이런 직선적인 말에 김 교수는 수저와 젓갈을 식탁 목소리에 있는 통에서 꺼내 내 옆에 가지런히 놔주면서 당황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도둥거렸다. 이렇게 손을 보는 것이 저에겐 이 일생 처음입니다. 아이고, 오래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나 보죠. 어떻게 그 나이에 선을 처음 봅니까? 전 이번이 30번째입니다. 나의 거리낌 없는 반응에 다시 움찔 놀라는 눈길을 던졌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설렁탕과 갓난아기 주먹만한 크기의 깍두기가 나왔다. 시뻘건 깍두기 국물을 그는 설설 끓고 있는 설렁탕 뚝배기에 듬뿍 놓고는 머리를 살짝 숙여 식기도를 하더니 푹푹 맛나게 입에 퍼넣는다. 하루 종일 산모에 고통스러워하는 상고를 지켜보면서 부대끼고 굶었더니 배가 고픈 터라 나도 수저를 들어 설렁탕 뚝배기 가장자리에 고인 기름을 걷어내 밥뚜껑에 버리면서 개걸스럽게 먹는 그의 입을 주시했다. 좀 전에 그가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꼴을 봤으니 이제 밥을 먹고 헤어지는 일만 남았다는 생각에 미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곧 기억에서 사라질 사람 앞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숭을 떨 필요도 없지 아니한가. 한 입에 넣기에 너무 큰 깍두기 크기에 질려 주인을 불러 좀 썰어달라고 청하고 수저로 끼적끼적거렸다. 예상외로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설렁탕 국물이 입맛을 당겼다. 배고픈 탓일터이다. 한참을 이렇게 두 사람은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고 힘차게 늦은 저녁을 먹고 난 뒤 재빨리 내가 계산대 쪽으로 가서 돈을 지불했다. 이런 날을 그는 어이없어 하는 눈으로 멍청히 바라보다가 내 손을 확 잡더니 조금 전에 나온 그 커피점으로 나를 잡아 끌었다. 나는 억센 그의 손에 잡혀 끌려가면서 앙탈을 부렸다. 이런 남자 처음 보네. 너무 무례해요. 이 손 놓으셔요. 그러면서도 나는 못 이기는 척 그를 따라 다시 그 어둑한 커피점으로 들어가서 똑같은 자리에 마주 앉았다. 나를 피하는 진짜 이유나 알고 대화를 나눕시다. 우리 서로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이건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제 인생의 스케줄엔 결혼이란 없어요. 더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 남편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김 교수는 머리를 갸우뚱거리면서 믿지 못하겠다는 눈길을 내게 던졌다. 키는 작지만 총명기와 재기가 번뜩이는 귀엽게 생긴 여자가 결기를 지니고 똑 부러지게 말하는 표정에서 사뭇 무시하지 못할 마음속에 깊이 박힌 심덕개가 느껴질 정도였나 보다. 나는 그의 예민하지만 멍청해 보이는 눈길을 받으면서 이상할 정도로 이 남자 앞에서는 모든 걸 고백하고 싶었다. 그간 가장 가까운 언니나 친구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속내를 마지막 막선이 될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어졌다고 할까.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피하려고 몸살이 난 여자입니다. 그러자 김 교수는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다가왔다. 제가 이 나이에 첫 맞선을 보러 나온 것은 닥터 오성실이 믿음이 돈독하기로 소문난 장로와 권사님의 딸이기 때문인데요. 어허허허 그러셨군요. 절 만나러 나오는 남자들의 첫마디가 다 똑같아요. 저는 중세기 종교가 아닌 생명공학 시대의 첨단을 살아가는 여자예요. 더구나 생명을 다루는 산부인과 의사라고요.
어떻게 거짓투생인 로마나 그리스 신화를 모방한 성경 내용을 믿겠어요? 저런 여자는 아직도 캐캐 묵은 그런 이상한 걸 믿고 있는 바보들의 행진에는 가담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우리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이야기 나눕시다. 지식의 첨단에 서 있는 의사와 교수의 대화라고 할까요? 시대의 사조가 변하여 세상 물결이 험해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이쿠 답답하군요. 서양사를 전공한 교수님이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하여 급변하는 시대에 살면서 마치 중세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를 하다니 거센 물결에서 낙오된 분이군요. 그런 가치관을 지니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의문이네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우리보다 무척 앞서 달리고 있어요. 아주 담대하게 칼을 휘두르는 나를 그는 진귀한 동물이라도 대하는 듯 뚫어지게 찬찬히 내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런 그의 태도에 자극을 받은 나는 그간 숨기고 있던 가정사를 술술 틀어놓기 시작했다.